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해양경찰학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고, 자, 책은 제 책 보이십니까? 이 책인데요. 자, 우리 해양경찰학 개론해가지고 제 얼굴까지 나왔네요. 제가 좀 민망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지금 제 얼굴이 아니고 5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5년 전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5년 후에는 지금을 돌아보면 또 많은 또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수험생활은 아무래도 이게 좀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이 과정이 아름답게 미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해봤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과정이 물론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만은 이 약간의 아픔이나 쓰라림으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열어봅시다. 책을 열어보면 원래 제 책이요, 이게 910페이지짜리였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집약적인 공부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책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가지치기 해서 버리고 하면서 지금 691페이지인가요? 자, 690페이지로 이제 맞췄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 우리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하는 그 꾸준함, 인내심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열어봅시다. 책을 열어보면 먼저 컨텐츠부터 볼까요? 컨텐츠 보면 자, 첫 번째 해양경찰학의 기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요거는 단순암기. 자, 우리 해양경찰이 어떤 변천사를 거쳤는지, 자, 그 다음 이제 해양경찰 조직법,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해양경찰 작용법. 이 해양경찰 작용법에서는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리. 자, 경찰관리에 관해서 특히 해양경찰에서 장비관리 있죠? 이 부분 관심 있게 봐두세요. 그 다음에 경찰통제. 자, 오늘날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경찰권의 힘이 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 해양경비에 관한 내용.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8번 보면 구조안전. 자, 이 구조안전은요, 해사법규 내용과 상당 부분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해양경찰학 하시는 분은 해사법규도 같이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사. 자, 수사. 최근에 수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외사, 해양, 환경까지 13파트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경찰의 개념과 종류. 자, 먼저 대륙법계. 자, 여기서 대륙법계란 말은 여기서 대륙은 뭘 말합니까? 유럽 대륙을 말해요. 유럽. 자, 유럽 하면 주로 어디죠? 독일과 프랑스. 자, 독일과 프랑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계란 말은 비슷한 법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을 묶었어요. 이걸 법계라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전부 자, 유럽 대륙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이 말은 경찰이라는 말이 대륙에서 건너왔다 이 말. 대륙, 유럽 대륙에서 경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와 독일. 자, 그러면 경찰이 뭡니까 하면 경찰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우리 경찰의 개념은요, 지금 현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였어요. 근데 과거에는 적극적 개념이었거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은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자, 적극적이 아니고 지금은 소극적이다. 현상 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경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경찰 작용은 권력적인 작용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권력적입니다. 이 경찰 작용은 권력적이다. 자, 권력적이라는 말의 뜻은 일방적으로 명령한다, 강제한다.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찰 개념의 변천에서는 우리가 초창기 경찰 개념, 특히 경찰국가 17세기 경찰국가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경찰 국가 시대 17세기 한번 봅시다. 자, 경찰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적극적 의미였거든. 17세기입니다. 자, 우리 17세기 경찰 개념은 적극적이었다가 자, 오늘날에는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법치국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건너오면서 이 경찰 사무가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소극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요 개념 봅시다. 자, 비경찰화란 말은 자,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경찰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페이지 옵니다. 자, 13페이지 보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있죠. 그러면 여기서 협의의 행정경찰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이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이게 비경찰화 작업이에요. 자, 그럼 비경찰화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래는 경찰이 했는데 그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시켜준다, 이관시켜줄 때 결국 경찰권이 분산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와서 자, 10페이지. 자, 비경찰화 단어 또 보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는 자, 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독일의 옛 지명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전부 소극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재화행벌법전, 이것도 소극적 의미, 공공의 질서, 자유재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볼까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자, 건축 고도 제한을 하는 경찰 명령에 대해서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만 할 수 있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자, 근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행사했죠. 이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 작용이 소극적임을 선언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있는데 모두 다 소극적인데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독일의 띠토 판결 보겠습니다. 자, 띠토 판결은 요 경찰 작용에 있어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 개입 청구권 요거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태원 참사 사건 떠올려봅니다. 아,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만약에 그 이태원 거리에 미리 경찰이 출동해서 또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재빨리 출동해서 이 거리 질서 확립을 했더라면 그 희생을 조금 줄이거나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민이 경찰에게 우리 이태원 거리로 나와주세요. 경찰권이 발동해 주세요. 경찰권 발동해 주세요. 이게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찰 개입 청구권은 인정되는데 최초로 인정한 것이 독일의 띠토 판결입니다. 자, 1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보면 경찰권의 적극적 관계로서 경찰 개입 청구권 있죠? 경찰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경찰 개입 청구권은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시민이 출동을 요구했을 때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어요. 절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경찰은 이를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방가로 5번 보세요.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 개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죠.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찰 개입 청구권. 이거 띠토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했다. 독일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와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경찰의 개념은 일단 유럽에서 건너왔다. 유럽 대륙법계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 경찰의 원래 개념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인데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봤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소극적으로 봐서 이렇게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력적으로 명령 강제한다. 그리고 이 경찰 자격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통치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이란 말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죠. 이건 일반 통치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에서는 판례 두 개를 기억합시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권 발동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티토 판결은 경찰 개입 정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법전 이름을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일의 프로이센 일반한테법, 프랑스 재화형벌법전, 그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독일의 티토 판결까지 이렇게 순서, 자, 순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두 개의 판례의 뜻을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식적 의미의 해양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해양 경찰. 이거 봅시다. 자, 우리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 형식적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 의미.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해양 경찰이란 말은 요 형식적 의미, 요거는요, 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체 또는 뭐 권한, 조직, 권한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해양 경찰, 조직에서 그냥 경찰이라고 할게요. 경찰이 주체가 되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경찰이 주체가 되면.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요걸 제가 편의상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죠? 하면 요 기억은요 형식적 의미의 해양 경찰이지 주체가 경찰이다 이 말이야. 주체가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마찬가지 형식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주체는 경찰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디귿. 자, 디귿은 주체는 이제 경찰이 아닌 거야. 경찰이 아니야. 그러면 경찰이 아니란 말의 의미가 뭔데? 경찰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야. 경찰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일반 공무원이 경찰 작용, 다른 말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한다. 그럼 요 디귿은 일반 공무원이 경찰 작용하는 거거든. 그럼 일반 공무원이 경찰 작용한다. 이 아까 뭐라 그랬노? 요걸 비경찰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요 디귿 있지, 디귿. 요 디귿은 뭐라고요? 비경찰화 영역이라고. 요 디귿은 비경찰화라고. 요 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뭘까요? 하면 실질적 의미는 요거는 성질 또는 작용. 그러면 성질 작용이 뭐지? 요거.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성질 작용.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고 권력적이겠지? 요거 다 이렇게 할게. 다 요거 다. 요게 다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질적 의미. 자, 이게 다 실질적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 소극적 목적을 위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권력적 작용. 이게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야.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은 지금 어디 있나? 요 동그라미 안에 있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요 성질 작용, 요 작용 보자. 뭐 성질 작용을 보면 자, 일단 기억은요. 기억은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지. 실질적인 게 뭐라고? 이게 권력적이라고 그랬잖아. 권력적. 요거 권력적입니다. 여기도 권력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요 비권력적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경찰 작용 중에서는 내가 해양경찰로 임용이 됐다. 임용되어서 제복 입고 어떤 활동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전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포함돼. 그 중에는
비권력적인 작용도 있고 권력적 작용도 있어요. 비권력적 작용, 권력적 작용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니은은요, 내가 해양경찰로서 제복 입고 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그럼 디귿은 뭐냐면 일반 공무원이 비경찰화 작용에 의해서 이간을 받아서 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하면 일치하는 니은도 있고 불일치하는 기역과 디귿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의미는 결국 경찰 개념을 확대시킨다. 이거 봐라. 이거 비경찰과 들어붙잖아. 확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자, 우리 실정법. 자, 실정법에서 해양경찰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 자, 권한, 조직, 주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적인 면에서 정립된 것이고, 그래 법에 해양경찰이 주체가 돼 있으면, 자, 주체가 해양경찰이면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 자, 그리고 이건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에는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야 하면 둘 다 존재하지, 그렇죠? 형식적 의미에는 권력적만 있는 게 아니고 비권력적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과 실질적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요겁니다. 요거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는 권력적이고 명령 강제하는 일반 통치권을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세요. 자, 경찰 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 다른 국가기관이죠. 다른 일반 공무원,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력적이야. 그리고 성질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논의가 된 거야. 자,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이 됐어요. 길 가다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이게 뭐 짐을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어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를 뒤에서 밀어버릴까? 할머니 밀어버리면 안 되죠. 리어카를 같이 밀겠죠. 이게 뭐예요? 네가 경찰이야. 근데 비권력적인 작용이죠. 서비스 아이가. 비권력적 작용, 서비스. 봉사 경찰이겠죠. 봉사 경찰, 형식적 의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하다가 편의점에서 우유나 커피 사다가 갑자기 현행 범인을 발견했어요. 절도범을 발견했다. 그거 추적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건 주체가 경찰이고 권력적이죠.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동시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겠죠. 니은. 교집합. 형식적 의미의 경찰임과 동시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거는 일치하는 영역이다. 일치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요 기역, 니은은 주체가 경찰이야. 니은, 디귿은 둘 다 권력적 작용이야. 그러면 기역은 경찰인데 비권력적인 작용. 그 다음에 니은은 경찰이면서 권력적 작용. 디귿은 일반 공무원이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양경찰의 종류. 자, 해양경찰 종류에서 행정해양경찰과 사법해양경찰. 자, 우리 행정사법 이게 뭘까요? 우리가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거든. 어떻게 나누죠?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권력분립. 권력분립 중에서도 특히 뭡니까 이거? 삼권분립이지. 삼권분립. 그리고 삼권분립을 강조한 사람은 자, 이거 아닙니까? 몽테스키에. 여러분이 어릴 때 사회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나요? 몽테스키에입니다. 이 몽테스키에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국가 공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돼. 그러면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어서 이론을 구성했다. 이거 프랑스의 몽테스키에입니다. 그러면 행정해양경찰, 사법해양경찰 이 상권분립으로 나눈 거 이거 프랑스에서 그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행정해양경찰은 자,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권력적 작용. 요거죠. 요겁니다. 이거.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럼 이게 뭔데? 요거는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이건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가 적용되고요. 현재 장래 사태에 대해서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법해양경찰. 요거는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려고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과거 사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방해양경찰과 진압해양경찰. 자, 우리 예방. 자, 예방은 범죄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권력적 작용입니다. 좀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 선박출항 통제, 그 다음에 또 총포 취급 제한, 그리고 만취자, 술의 만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호 조치해야지. 그럼 이게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사람을 제압할 수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야. 권력적이야, 권력적. 권력적이다, 경찰작용, 니은이겠네. 예방해양경찰은 니은이다, 니은. 그렇죠?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만 보통 니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압해양경찰 보세요. 이미 발생한 범죄입니다. 진압 수사하고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한다. 이것도 권력적이네. 누가 하는 건데? 경찰이 하잖아. 권력적이죠. 니은이네. 그렇다면 예방해양경찰이나 진압해양경찰은 모두 니은이다. 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봅시다. 질서경찰. 자, 질서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법 집행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한다. 이건 니은이지. 그렇죠? 니은이. 자, 질서해양경찰. 그 다음에 봉사경찰 보세요. 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건 경찰이 서비스 제공하니까 경찰 비권력적, 기역이죠.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자, 근데 특히 비상경찰 볼까요? 국가비상사태 통합방위법이나 개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우리 통합방위법 이거 중요합니다.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83페이지 통합방위법. 자, 일단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통합방위법의 목적은 이 법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운용,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방위법입니다. 통합방위법. 자, 그러면 이 통합방위법은 어떻게 시험 나옵니까 하면 주로 이제 정의 규정 가지고 시험을 내요. 자, 보세요. 통합방위작전이나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자, 요거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방위협의회나 한번 쭉 넘겨보세요. 뭐 경계태세, 그 통합방위사태 선포. 자, 여러분이 285페이지 옵니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누가 하죠? 하면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자, 대통령은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85페이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방위사태 선포 요거 봐주세요. 자, 요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2페이지 와서 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이 있는데, 자, 우리 국가해양경찰은 말 그대로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권한과 책임이 국가한테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법 집행, 통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비해서 자치경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요거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사상하고 관련이 있죠. 지방 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고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자치해양경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경찰은 국가해양경찰입니다. 국가해양경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 구분해 볼까요? 자, 먼저 보안경찰. 보안경찰은 일단 경찰 작용이 뭐였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다른 행정작용하고 관계없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찰 작용. 이것이 보안경찰입니다. 보안경찰. 그럼 보안경찰은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주체가 경찰 작용이죠. 주체가 경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협의회 행정경찰은 비경찰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잖아. 협의회 행정경찰, 비경찰하. 이거는요, 주체가 경찰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야. 일반 공무원이 위임을 받아서 권력적 작용, 경찰 작용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경찰 권력의 분산하고 관련되겠죠. 비경찰화는 경찰권의 분산하고 관련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해양경찰학 기초에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봤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경찰의 뜻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인데 이건 소극적 의미다. 과거 17세기 경찰국가, 절대주의 국가 시대에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했지만 오늘날에는 소극적 의미야. 그리고 이 경찰작용은 이건 대륙법계 국가에서 건너온 개념이고 권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이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는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